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 9시입니다. 9시. 그쵸, 주말인데, 자, 오늘 주말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 5%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요일 날 있었던 움직임을 보면 고가가 13% 잡혀 있고요. 저가가 5%대 하락으로 잡혀 있으니까 고가부터 저가까지의 등락폭이 대략 한 18%, 거의 한 20% 가까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건 이격도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내내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강하게 먼저 치고 나갔다. 그렇죠?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다. 왜? 다시 신고가를 만들었으니까. 그 신고가를 만드는 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시세 구간에 들어가야 되고 에코프로 BM이 더 이상 빠지기 어려운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다. 그게 26만 원이 최저점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고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 지난 영상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영상도 있고 에코프로 BM 영상도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더 강한 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까지 함께 보는 이유는요. 사업의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올해 이제 작년이죠. 23년도 7월 달까지는 에코프로 BM, 그쵸?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코프로 BM이 58만 원 갈 때 에코프로는 150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저가부터 따지잖아요. 에코프로의 이 주가가 이 저가부터의 등락폭은 15배. 그쵸? 수익률로는 한 1500% 정도가 나온다. 이게 한 6개월 정도 걸린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6개월이 채 안 됐을 거예요. 그쵸? 2월부터 시작해서 7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빠졌으니까 한 5개월 정도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높은 이 구간에는 뭐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실제 실적이 좋았던 건 22년도에 실적이 좋았었고 그 전에 이미 15배 정도의 시세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과 21년도 있죠. 이때 주가의 상승폭이 한 15배 정도 이미 발생을 했었고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22년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의 실적이 실제 한 10배 정도 이 점프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23년도에 다시 프리미엄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 끝이 58만 4천 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던 가격, 지금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가는 프리미엄을 받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쵸, 고가인 58만 원보다 지금 가격은요 적정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가격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다. 그쵸, 앞으로 뭐 미래 가치를 대비하면 뭐 싸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비싼데 주식은 항상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하지 말자. 그런데 제가 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와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전구체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양극재를 만듭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서 전구체를 만드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에코프로 BM에서 리튬을 추가시켜서 양극재를 만드는 겁니다. 애초에 다 계획된 일이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늦었을 뿐이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한 가지만 딱 바라보면 됩니다. 무조건, 그쵸? 에코프로 BM을 보자. 이제는. 자, 여기 4만 원대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주가가 뭐 한 10만 원 초반, 뭐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하고 여기 4만 원대 그리고 10만 원까지 올라온 이 부분도 한 100% 정도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 그리고 나서 100%가 더 올라온 건데 이 구간에서는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너무 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움직임에 맞춰서 그 상황, 즉 앞으로의 이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코프로 BM은요. 그렇죠? 양극재를 만들기 때문에 전구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에코프로 BM이
고객과 이 접점을 계속해서 만들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멘텀인 즉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양극재는 기본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극재 생산량을 보더라도 그쵸 23년도 그쵸 이 작년이다. 이때 19만 톤 정도고요. 24년도가 28만 톤, 25년도가 40만 톤, 26년도에 55만 톤, 그리고 27년도에 71만 톤까지 대략 거의 한 4배 가까운 생산량에 대한 증가가 있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가 강해요?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강한 겁니다. 그렇죠? 퓨처음이 쭉 올라가다가 DX가 뒤따라서 붙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가 그렇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추가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포스코 DX는 쌀까? 비쌉니다. 근데 주가 더 가는 거예요. 비싼 주식이 더 가는 거예요. 되게 막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싸. 그거는 이미 성장성이 끝에 달았다는 겁니다. 이익률이 막 15%, 25% 이렇게 나오는데도 주가가 빠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성장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정말 실적이 개화식에 딱 들어서 주가 대비해서 그쵸 시가총액 대비해서 실적이 낮게 되죠. 그쵸 이러면 끝이다. 즉 이익률은 막 높고 그쵸 막 두 자릿수 막 찍히고 매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규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뭐 매년 매 분기당 조금씩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주가가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구간으로 아예 빠지질 않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식은 성장성을 담보로 움직인다.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왜 이렇게 하락한 겁니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때문에 단기간 많이 상승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돌아서고 시장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먼저 상승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쵸 완만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금요일 날 움직임을 보면 되게 강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 그 조정에 대한 움직임 이거 뭐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왜? 이제는 에코프로 BM이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하지만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철저하게 얼마에 매수하고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기준해서 그쵸 보유 기간을 잡아갈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제가 연초 이벤트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내용은 지금 현재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1000분까지 그쵸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점 2가지 무료로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 신고가만 매매를 한다. 그리고 요 내용 보면 그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신고가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추적 관찰을 하고 다음 주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대를 잡아서 매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말고 다른 종목들의 이 신고가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소통방에서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을 매수를 했는데 왜 매수를 했는지를 이야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5일 장중 매매 에코프로 BM 29만 원 매수 정확하게 돼 있죠. 시간이 9시 48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9시 48분. 장중에 이때 당시에 현재 가격 29만 원이었고 그쵸? 대략 한 2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주가는 6% 정도 상승이 나와서 30만 9천 원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31만 5천 원. 그쵸? 하루에 한 10% 정도 구간까지 상승세를 키웠습니다. 이런 이유는 하나입니다. 에코프로 BM은 그쵸? 여기 고평가 여기도 고평가인데 이미 60에서 70% 하락률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나요? 저가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정배열이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원래 비싸다. 그런데 시장의 평가를 믿자. 그 시장의 평가는 58만 원이 고점이다.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44조짜리 대형 수주 공시가 나왔죠. 그 상황에서 그렇죠? 또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죠. 공매도. 그렇죠? 신규 공매도가 금지됐는데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누적 공매도량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잖아요. 얘네들 다 손절 쳐야 됩니다. 공매도의 손절은 뭐예요? 매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500만 주 가까운 물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싹 다 손절 쳐야 됩니다.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지금 뭐 불법 공매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쵸? 막으려고 했더니 잘 안 돼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무차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쵸 공매도 쳐놓은 물량에 대한 각 계좌별로의 담보는 지켜야 된다. 그쵸? 이 담보를 지키는 과정에서 당연히 환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가는 성장하는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모든 종목은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확정을 짓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 에코프로 BM의 이 주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상승폭은 머티리얼즈가 더 크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시가총액이 당연히 따라붙을 수밖에 없고 그 최대 평가는 50% 전후에서 계속 고가가 형성될 텐데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나와요? 50%에 대한 폭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공략해야 될 건 에코프로 BM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에코프로 BM이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뒤에서 밀고 간다 그랬죠. 그럴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에코프로 BM을 제가 먼저 공략을 한 게 금요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 정도 이런 구조에 대해서 매매를 하려면 신고가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선반영은 신고가가 선반영을 만드는 첫 번째 구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 1월 5일 날 어버브 반도체 그쵸? 여기 진행됐었던 건 9시 48분에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1월 5일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시장가 그냥 시가에 그냥 매수하라는 거예요. 9시 1분 그쵸? 자, 어버브 반도체 자 보시면 정확하게 한 2% 정도 수익 구간에 마감이 됐다. 그쵸? 하루에 2%에서 3% 정도는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만 나오는 게 아니라 1월 2일 날 그쵸? 1월 2일 날 9시 47분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장시작 전이에요. 1월 2일 날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그쵸?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이때 해도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된다. 그래서 YIK 1월 2일 날 하루에 2%대 수익 그리고 그 다음날 12% 추가 상승해서 이틀 동안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하락을 확인해서 그쵸 4일날 목요일날 충분히 매도하는 구간을 잡으면 된다. 물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쵸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미 주가는 올라왔고 하락하는 상황에서 굳이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12월 22일 그쵸 시노펙스 있죠. 당연히 장시작 전에 진행이 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시장가에 때려 사라. 테크행도 그렇고 레고캠도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식의 이 거래만 진행된다. 그래서 시노펙스 어떻습니까? 12월 22일. 그렇죠? 12월 22일.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매 진행이 된 거고 이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50% 정도의 일주일 걸려서 그쵸 이 정도의 수익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 구조는 모두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에 대한 구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자. 자 그래서 내가 24년도에는 정말 신고가 주도주를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그쵸? 이런 분들은 와서 배우세요. 그쵸? 이번 이벤트 때 제가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지만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를 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신고가 종목 이런 시노펙스, 테크윙,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신고가 종목을 내가 지속적으로 그쵸? 어떤 종목이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 종목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쵸?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자료를 제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서 종목 찾고 요 내용으로 그쵸? 정확히 접목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많으신 분들은 이 내용 딱 받아가서 그냥 공부하시고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 보면 간단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조정이 나오는 건 그쵸 고가에서 뭐 매물이 떨어졌다 뭐 세력들이 매도하고 나갔다 그게 아니에요. 그쵸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평가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즉 50% 이상의 평가를 받는 구간에서 에코프로 BM 쪽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단순한 그쵸 일반적으로 나오는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 조정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들을 찾자. 그랬을 때 기간을 최소 한도로 낮춘 즉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이다. 그쵸? 이 내용은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건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말고는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한두 번 내가 어떻게 먹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먹었다 그래갖고 막 10배 20배씩 이렇게 넣고 그 종목이 많이 갈 줄 알고 막 뭐 수억이다 수십억씩 집어넣고 이러면 매매 한 번 하고 끝낼 수 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던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2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